1차장, 이제 넓이와 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13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적분 계산이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활용파트로 넘어온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데, 그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적분 계산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거고, 케이스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예요. 선과 선인데, 그 중에 하나의 선이 그냥 축이라고 주어지는 거지.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 그럼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곡선이 있을 때, 이 축이, 첫 번째, X축. 하고, Y매트릭스는 함수 자체가 이제 곡선으로 주어지는 거지. 여기 보면 3차 함수나 4차 함수 축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를 중 하나 보면 이런 X축이 있을 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3차 함수라고 가정한다면 3차 함수를 그리실 거 아니에요?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뭐 극대나 극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제 모양이 어떤지 개형을 그리시는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과 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겠다. 얘도 선이 얘가 선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두 선 사이의 교점 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교점 좌표를 다 구하셔야 돼. 교점 좌표는 뭐로 구하냐? 당연히 연립방식 해서 구하시겠죠. 연방해. 근데 뭐 X축이라고 해봐야 뭐 Y에다 0 넣어가지고 X가 찾는 거죠. 3차 방식 푼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알아내셔야 돼요. 알파, 베타, 가마. 이렇게 세 개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교점 이제 넓이를 구하는데 그 넓이를 뭘 이용해서 구하냐? 아니면 뭐 정적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근데 넓이 같은 경우 지금 X축과 이룬 넓이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크게 보면 넓이를 보통 우리가 S라고 쓴단 말이지. S.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주어진 3차 함수를 접근하시면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베타부터 감마까지 접근하시면 이렇게 X축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오거든. 넓이는 음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X축 아래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줘야지만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베타에서 감마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서 하는 게 맞는데 계산 말고요. 표현을 할 때는 이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는 있죠. 어떻게 표현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감마까지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표현하려면 이런 거죠. 실제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은 뒤집어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 올린 함수에 대해서 접근한 거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집어 올린 거야. 자,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음수가 나온다는 불편한 때문이라면 이 뒤집어 올린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터 감마까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표현하더라도 계산할 때는 이쪽 넘어가셔야 돼요. 계산할 때는 어차피 절대로는 한꺼번에 계산 안 되고 쪼개서 계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X축과의 넓이인데 따로 기억하실 때는 있다는 거죠. 이게 3차 함수와 4차 함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비교해야 될 게 자, X축하고요 2차 함수요. 이 둘 사이에 이제 이루는 사이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둘 사이 넓이는 우리가 13장인가? 거기서도 이제 나왔지만 공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X축 이렇게 있어요. 이런 2차 함수이지. 2차 함수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이제 이거 넓이 구하시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구하실 거 아니에요? X축과의 교점 구하시겠죠. 이 넓이를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fx 한식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알파 베타가 끊인 거잖아. 그쵸? 이거 전개하시면 되겠고요. 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는데 이게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 차고차이 계수가 있는 거죠. 그쵸? 차고차이 계수 뭐 A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엄밀하자면 넓이니까 요 A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뭐 양수겠죠. 하지만 요 정도국가 음수 나오긴 할 텐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요. 여기 앞에다가.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이걸 뭐 전개해서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가지고 뭐 정리해봤더니 나온 결과를 외우자는 거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두 근의 차의 세제곱이었고 이 같은 개수가 6분의 최고 차의 개수인데 어차피 양수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넓이니까. 그래서 6분의 최고 차의 개수 절대값으로 바꿔보는 양수로 이걸 하는 거야. 아, 이렇구나. 그래서 이건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나왔을 때는 그냥 우리 저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태를 그렸을 때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2차식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그 2차식이 두 근 있죠? 알파, 베타. 그게 어디? 요 아래 끝하고 위 끝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요 공식 바로. 굳이 이 멘트를 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도, 뭐야? 2차식이네? 두 근 발도, 두 근이 구간의 양 끝으로 들어가 있네? 바로 이 공식으로 들어가시다. 알죠? 이런 형태를 익혀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인데, 이건 X축하고 이제 사이의 넓이라면, 자, 두 번째요. 자, Y축하고 곡선 사이의 넓이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Y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했죠. Y축을 기준으로 끝나면, 저는 Y는 fx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그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x는 fy 이런 식이고요. x는 y만식 이런 식으로 되는 식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래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3차함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뭐부터 구하셔야 되냐? 똑같은 형태입니다. y축과 이런 그 교점, 얘네 둘 사이에 교점 좌표부터 구하셔야 돼요. 교점 좌표가. 이거 결국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최고차계에서 양수면, 오른쪽으로 하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Y축 기준은 양수 함수가 어디냐? 그러면 양수가 이쪽이야. 함수가 이쪽이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리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Y 단식 그리는 거 좀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교점 구하라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이거는 3차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Y좌표들을 딱 구해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보자는 건데 따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두 번째 이제 넓이 구하시는 거죠. 식으로 표현해보면 넓이는 어떻게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자, 저거 있죠? Y 관한식 이거를 Y에 대해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 얘 봐봐라. 얘는 X축 위에 있는 게 양수값으로 나오잖아. 쟤는 똑같아요. Y축 기준은 오른쪽이 양수값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전국 따지면 양수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 이제 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타부터 감마까지를 Y 관한식 저거를 접근하는 순간 뭐가 나오면 음수 나와요. 그쵸? 근데 넓이 구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물론 표현할 때 하나로 표현할 수는 있어. 표현 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 뒤집어 올리는 거지. 너 아래에 있니? 이런 건데, 특히 아래야. 왼쪽이. A점에서는. Y축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올리는 건데, 사실은 뒤집어 이쪽,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올리는 느낌인 거야. 똑같이. 그래서 얘 이쪽으로 보내는 거지. 그 자체가 함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함수 자체를 알파부터 감마까지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뒤집어 올리는 함수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 자체는 그렇게, 이걸 한 번 표현하세요. 1, 2, 3, 4, 5번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계산할 때 이렇게 다 쪼개셔야 돼요. 구간별로. 그래서 계산할 때는 위에 것처럼 계산한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알고 있는 것도 이제 정리하는 정도예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라면 두 번째 단어입니다. 축 대신에 이제 다른 곡선. 곡선과 곡선 사이. 이제 함수가 두 개 생겨나는 거야. 하나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고, 하나가 3차 함수고, 이렇게 나오면, 복잡하게 막 3차하고 4차 나오거든요. 3차, 3차 나오거든요. 아무튼, 곡선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해볼게. 자, y는 fx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 2차 함수.
y는 gx가 이제 3차 함수라고 생각해 볼까요? 3차 함수 이렇게 그렸죠. 이 정도 다르게 되니까 잠깐만. 이렇게 할까? 3차 함수. 네, 둘 다 3차 함수라고 하죠. y는 fx라는 3차 함수가 있고요. 자, y는 gx도 3차 함수인데 소창에서 음수라고 해보자. 이게 y는 gx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그쵸? 그럼 두 곡선 사이 넓이라는 게 우리는 여기 구하는 거잖아. 두 군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똑같아. 어딜 구해야 되냐라고 하면 당연히 교점의 x좌표 구하시는 거야.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당연히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연방인 거죠. 열방식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점의 x좌표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 먼저 하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넓이 구하려면 두 구와 나눠서 가셔야죠. 넓이 S는 정적분을 구하시는데, 이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두 선 사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위에서 해서 아래 거 뺀 다음에 정적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게 지금 보시면 이게 fx죠? f에서 g 뺀 다음에 fx에서 gx. 그래서 위에서 해서 아래선 뺀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복하시면 되죠. 저 넓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위에서 해서 아래 빼는 게 g가 위에선이에요. f가 아래선이고요. 그래서 더하기 베타부터 넘어까지 자, g에서 f 빼시면 되죠. 위에서 해서 아래서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정적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넓이. 근데 이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는 있어. 계산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표현 자체는 한꺼번에 할 수는 있어. 여기는 f 빼기 g인데, 여기는 g 빼기 f란 말이지. 오케이? 그럼 나한테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fx 빼기 gx 라고만 쓸 거고, 여기다가 아까 했듯이 절대값을 붙여주면 된다. 그러면 알파부터 나는 감마까지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생각해 보시면 fx 빼기 gx가 양수면 그대로 쓸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쓸 거 아니야? 근데 딱 봐도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f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 쪼갤 거 아니야? 알파부터 이걸 이렇게 쪼개야 된단 말이지.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f가 더 크니까 이 양수여서 그냥 나오는 거고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f가 더 작으니까 이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인 게 이거라는 거죠. 말이 되잖아요? 표현 자체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한 방에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유형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 그림은 그렇진 않은데, 요 넓이가 S1이고요. 요 넓이가 S2다. 라고 했을 때, 요 S1으로, 자, 요 유형 자체가, S1과 S2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저 두 곡선 사이에 이런 넓이 두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넓이가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냐는 거야? 얘 따르고 해서 같다. 이렇게 놓지는 않고요. 바로 이렇게 놓자는 거죠. 풀법은 다 한 것 같죠. 그냥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감마까지 그냥. fx 빼기 gx.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지.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하면 당연히 fx 빼기 gx니까 여기서는 요 양수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로 나오고 있어요? 음수값이 나오는데 어차피 두 개 다 더하니까 뭐해? 0이겠지.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놓지는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게 0이에요. 이렇게 설정하고 푼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뭐냐면, 이 곡선과 곡선의 넓이가 얘처럼, x좌표 가지고 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고, 하나가, 이게 뭐라 할까요? x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fy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게 x는 gy라고 할까요? 이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교점의 y좌표 찾으십니다. y축 방향으로 이제 우리는 성분을 해야 되니까 교점의 y좌표 찾으시는 거죠. 교점의 y좌표가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x를 소구하는 거죠. 이렇게. x를 이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연방의 해 구하시면 돼요. x를 소구한 연방의 해. 3천만 원씩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가 알파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야. 여기가 베타다. 여기가 가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넓이를 이제 교점적으로 나왔으면 구하기 시작하시는데, 넓이를 설정할 때 뭐라 하는 거죠? 따로따로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어떻게 되냐? 저는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위에서 아래부터 했잖아요. 여기서 위라는 개념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빼셔야 돼요. 오른쪽이라는 게 얘에 따르면 F네, 이게 F. 이건 G고요. 그래서 얘는 F에서 G를 빼시는 거죠. FY에서 GY. Y에 관해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거를 Y에 대해 접근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저 위에 있는 거 볼까?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자, 이렇게 따라가면 G가 오른쪽이에요. G가 오른쪽. 그래서 G에서 F를 빼주셔야 된다. 이렇게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또 곡선과 곡선의 넓이의 Y축에서. 물론 이거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아. 표현 자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한다면. 표현 자체는 한꺼번에 할 수 있죠. 알파부터 어디까지? 감마까지. 내가 이거 뭐라고 쓰겠니? 절대값 fy-gy.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이게 양수인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양수겠죠, 이 구간. 그럼 그냥 쓴 거고요. 자,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이게 음수겠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씁니다. 계산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쪼개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 곡선과 곡선 사이 넓이 구할 때,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이차함수가 나왔을 때,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걸 좀 확장해 볼 텐데,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해서 y는 fx라는 이차함수가 있어. 근데 아까는 x축과의 넓이였는데, x축이 아니라, 이렇게 y는 gx라는 1차함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사이의 넓이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사이 넓이라는 게 우리가 요 x축과의 교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둘이 연방의 해니까 y자를 gx를 넣으실 거잖아요.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넘겼어요. 여기. 자,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그러면 약간 비타인 거죠. 이 녀석이 두 근. 근데 F 빼기 G라는 게 뭐냐 그러면 F가 2차고요. G가 1차니까 2차에서 1차 빼면 당연히 2차겠죠. 뭐.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자, 넓이 구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빼는 거 있잖아요. 근데 G에서 F 빼는 거야. G에서 F. 이렇게 빼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걸 원래 계산하는 거란 말이지. 이걸 계산하는 건데 차가 놓고 보면 어차피 이거라는 것 자체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할 필요도 없대. 자, gbx 빼기 fx가 이거 뭐 넘긴 거와 똑같잖아. 우리가 넘긴 거니까 어차피 이 2차 방식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2차식. 근데 그 2차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란 말이지. 막 했단 말이야. 여기 들어가는 식 자체가 2차식이고 그 2차식의 두 분이 아래도 윗뜻을 형성할 때는 볼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한다. 베타에서 알파 뺀 다음에 세제곱하고 윗분의 세고차의 계수의 절대값 씁니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의 확장판인 거죠. 굳이 아까는 이 선 자체가 1차함수가 아니라 x축일 때 쓰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x축이 아니어도 돼. 더 확장해서 이렇게 1차함수여도 두 교점이 나오면 두 교점의 x좌표의 차의 세제곱에다가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절대값 붙이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하나가 2차함수 말이야. 또 하나 또 2차야. 또 이렇게 위로 이렇게 2차. 2차고 2차.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교점에 x좌표 구하겠다고
10번씩 해야 하실 거 아니에요? 연방의 해 구하실 거 아니에요? 됐죠? 연방의 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넣어주고 넘긴 거니까 fx-gx는 0이라는 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겠지 뭐 이거 그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똑같다는 거야. 어차피 이 넓이 구할 때 얘네가 어떻게 구하겠냐고.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굳이 식을 써보자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g에서 f 위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정적분 하실 텐데 어차피 gx 빼기 fx가 2차 나면서 그 2차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이 뭐야? 아래 거 윗근에 들어가 있으니 이것 또한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S자표 두 개 나오면 그거에 차의 세제곱에다가 6분의 최고차의 개수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차의 개수라는 건 이 둘 있죠? 두 식을 뺀 거의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이 최고차의 개수는 얘하고 얘를 뺀 거에 대한 최고차의 개수. 얘는 뭐 2차에서 이거 빼나마는 2차 계속 따라가겠죠. 이건 2차. 얘 최고차의 개수인데 2차 시할 때는 2차를 두 개를 뺀 거에 대한 최고차의 개수가 들어간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2차는 2차 2차에 되고 2차 1차에 되고 2차 추기가 되고 된다는 거야. 자,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다 뭐 역함수, 주기함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뒤에 필수에서 다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나온 것들을 다 거기 문제 풀면서 정리하죠.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필수 14-1번. 보자. x의 함수. y는 이렇게 3차 함수가 주었어요. 그래서 a값을 안 줬는데 극소값이 0이라는 조건을 준 걸 봐서는 이거 가지고 a값 구해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1단계 a값부터 구해보자고. 이건 내가 많이 했으니까 미분 쪽에서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 미분하시겠죠?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치? 여기 인수분 해볼까요? 인수분 해보면 1, 3에 이게 뭐야? 여기 마이너스 2네. x가 지금 2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형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2라는 말이지. 그래서 극소값이라는 게 지금 얘네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f1 그게 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1 플러스 a가 나오고 이게 0이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됐네? 그래서 a 자리만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네? 어디야? 저거 1 대입하면. 1 대입한 거? F1은 아, 이 마이너스 2구나. 이거 얼마야? 1이네? 얘가 1이구나. 얘 1 넣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뭐 예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고. X축으로 조시된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랬는데. 3차함수가 있겠죠. X축이 있겠죠. 그쵸? 이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단계로 뭘 구해야 되냐면, 얘만 구하시면 돼요. 걔요. 정확하게 이제 극대국수 이런 건 아예 필요 없다는 거죠. 넓이 구하는 데는 그냥 교점만 필요해요. 교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 있죠? 자, Y 자리에 0을 넣었을 때 X, 이거 3차원씩 풀어야 되겠다. X 뭐 넣으면 되나? 1 넣으면 되나? 1. X 1 하나 나오고, X 마이너스 1가 dx 제곱 플러스 이게 안 나오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하네. 그럼 그림 잘못 그렸네?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제곱
그럼 1이라는 게 중근이네. 마이너스 2라고. 그럼 그림 다시 그려야 되겠네. 다시 그릴게요. X축하고 마이너스 2라고 1에서 만나는데 1에서 두 번 만나네요. 그쵸? 그래서 중근이네요. 자, 이렇게 개화를 보시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저 주어진 3차를 x에 대해 접근하는 거고 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계산은 되고 말부터 1까지니까 뭔 테크닉 쓰실 거예요? 기함수 날리실 거죠? 이거하고 이거 꼬수창 날리실 거고 짝수창 나는 거 0에서 1까지 접근한 다음에 두 개 하실 거죠? 그쵸? 단수 계산이니까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쉬자. 자, 그 다음 줄 풀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쪽은. 쉽다면. 그냥 무난하니까. 그리고 개형들만 좀 잘 그리시면 돼요. 자, 필수 14-2. 자,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너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냐? 이게 다야? 자, 이 곡선하고 y는 0. 자, y는 0이라는 게 어차피 x축이 얘기하는 거겠죠.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그려보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긴 건지. 그려보시는데, 어차피 이제 X축이 있겠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그리기엔 좀 그렇고, 요거부터 그려보자요. 요거요, 요거. 자, 요거부터 그려보자면, 얘를 살짝 그려봐. 요거. 자, X축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맞는 거였는데 이걸 뒤집어 올린 거죠. 이렇게 뒤집어 올린 거란 말이야. 맞나?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고? 그렇죠. 한 대로 돼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이거를 y축, x축 대체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녀석이었을 거야. 단안들기 됐어. 근데 이거를 y축 방향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 도는 거죠. 그럼 이걸 위로 3칸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 그랬을 때 3칸 올렸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올 거다. 라는 거죠. 됐죠?
뭐 올라갔다고 해서 이 좌표가 x좌표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1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됐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마이너스. 그쵸? 이거는 뭐 너네 적당히 뭐 이거 절대값 그냥 풀어서 껴서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2니? 근데 2 넣어보시면 되고 때려 맞춰서 2 넣어보시면 0 되네. 그쵸? y값 됐어요? 그러면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2겠죠. 그럼 우리한테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요거란 말이야. 여기서 어떤 부분을 구하고 싶냐? 그러면 요 넓이 구하자는 거죠. 요 넓이. 그러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거야. 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를 올린 거니까 이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이렇게 만약에 이 참수를 구하겠다고 친다면 이렇게 이 노란색 넓이 그렇죠? 이 노란색 넓이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이 같은 경우 이 파란색 여기 대칭성이 있나? 네. 있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내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가면 이게 지금 내 지금 요차 대칭성이 있어요. 그 파란색을 빼자는 거지. 그쵸? 그래서 노란색 넓이라는 게 굳이 우리가 힘들게 정석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2차고 여기서 여기에 뺀 다음에 세제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얼마? 4의 세제곱이면 64. 거기 6분의 최고차의 개수인데 자, 요 이참수는 이걸 정비했을 때니까 어차피 개수가 1 변함은 없겠죠. 그쵸? 그래서 1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빼자는 거죠. 파란색을요. 파란색 근데 여기서 해결하는 것보다 파란색 어차피 위로 올라갔을 뿐이지 이거잖아. 그쵸? 이거고. 파란색이라는 게 원래는 뒤집어 올리기 전의 모습. 이렇게. 자, 이래서 이것은 넓이 몇 배다? 2배라는 거죠. 저 넓이라는 게 우리가 어차피 1에서 마이너스 1 뺀 2의 세제곱 8에서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어차피 1이겠죠. 그걸 몇 배다? 2배라는 거죠. 이렇게 해결해 버리시면 된다는 거지. 굳이 뭐 10으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얼마나 좀 다 정확하게 지금 그려가지고 실선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요. 자, 2번. 가요. 선들이 쭉 나와 있어. x 1-x 이렇게 절대값까지 있고, y는 0이라는 선도 있고, x 1이라는 선도 있고, x 2라는 선도 이렇게 선이 4개입니다. 4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볼까요? 얘는 뭐 절대값이 하나만 있으니까 바로 그릴 수는 없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이제 1보다 크냐 작냐인데, x가 1보다 작은 구간. 이라고 한다면 얘는 양수겠죠.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굳이 정리하지 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음수가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저걸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얘는 0과 2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이참수잖아요. 최고차의 개수 보시면 마이너스에 위볼이겠죠. 0하고 1 가지고 있는 이런 위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1 왼쪽만 그리자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1보다 큰 데는 0과 2를 또 그냥 위로 가지고 있는 아볼인 것 같아요. 그쵸? 아래로 상상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함수겠죠. 이거네. 그쵸?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이 선하고 요 선하고 y는 0하고 x는 2, x는 0 이거하고 요 원래 곡선은 이렇게 내가 이걸 표시한 것들은 다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했어요. 자, 그럼 이게 곡선이 이 선 사이의 넓이니까 선 사이의 넓이가 무려 3군데. 그렇죠? 3군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서 얘하고 얘 대칭인가? 네. 그쵸. 이거 뒤집어 올린 듯한 느낌이죠? 이렇게 아래 내려가고 똑같네 이거. 그래서 이거 얘하고 얘는 넓이는 똑같으니까 1에서부터 2까지만 요 함수가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걸 그런 다음에 그건 2배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어떻게 걸려 여기 그리고 처음 보면 이렇게 그쵸? 이차함수에 지금 이 0이야. 지금 왜 2배? 네? 잠깐만요. 하나 밑에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 넓이 아, 넓이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그쵸?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차피 그쵸? 넓이니까 2배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예요. 이거 0서부터 1까지 이거 그냥 그거 하면 되죠. 1에서 0 뺀 다음에 2배차 세제곱하고 6분의 최고식인수 뭐 1이겠죠. 그쵸? 여기 위에 가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그죠? 결국은 그리는 게 전부야.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 좀 버벅거리는 거고. 그래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3차함수인데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했던 거야 아까. 그래서 3차함수 이렇게 있겠죠. 자, 그 개념 정리반대 이렇게 있다는 거야 3차함수. 그쵸? 근데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는 게 정석분값이 0이다 이렇게 놓을 거잖아. 그럼 어차피 필요한 건 이 x축과의 교점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구하셔야 돼. 방정식. y에 0 났다고 생각해봐. x를 묶어줄게. x를 묶었을 때 x 없다고 생각해. 그럼 몇 차? 2차지. 곱해서 2에 더해서 얘 되는 거 상상했어? x-a, x-2 이렇게 되겠죠. 근이 0하고 a하고 2에 나와요. 0, a, 2 이렇게 나오는데 a가 0과 2 사이다니까 그래서 먼저 0, a,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넓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예 그냥 0서부터 2까지 0서부터 2까지 하면 얘는 양수 나오고 얘 음수 나오니까 퉁 치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거 접근한 게 얼마다? 0이다. 이거 푸십니다. 자, 계산은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곡선과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소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똑같은데, 자, 이게 1번이고, 똑같은 그림에 대해서 이제는 이 넓이가 같다는 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넓이가 최소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직접 세우셔야 됩니다. 자, 넓이는 따로따로 세워야 돼. 0서부터 a까지는 원래 주어진 거, 예. 직접 하시면 되겠죠. 계산.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a서부터 2까지인데, 제라된 마이너스 붙여놔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음수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기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좀 노가다스럽더라도 직접 하셔야 되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거푸난 다음에 그럼 4차죠? 4차에다 a 넣고 0 넣고 빼니까 a 관한 몇 차? 4차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맞니? 4차 4차씩 나올걸? 그게 노가다니까 안 할게. 한 결과를 잠깐 볼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노가다로 넓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에 a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에 a 세제곱. 단순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에 a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a가 4차식이 돼요. 근데 그거의 넓이, 이게 넓이인데 이게 최소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구간도 한정되어 있죠. 지금 아까 뭐였어요? 0과 2 사이다라고 한정되어 있는 4차 함수니까 어차피 한정되어 있을 때는 구간의 양 끝값 아니면 뭐야? 극소값이 최소값이죠. 구간의 양 끝이 어차피 등호도 안 들어있으니까 100%야. 누구? 극소가 최소일 거야. 그러니까 최소일 때 구하라는 거는 지금 극소를 구하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포인트 찾으면 끝. 이라는 거죠. 미분하세요. 이거 자체를 다시 미분하시는 거야. 그래서 0 되는 거 찾으시면 된다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해오시면 좋겠어. 배 아프네. 하나만 더 하지. 하나만 더 하고 끝자. 좀 더 하고. 배가 너무 아파. 지금 계속 버티고 있네. 하나만 더 하고. 여기서 끊겨줘. 그래서.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봐봐. 그럼 그냥 개념을 설명하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지금 되죠. 뭐 하나의 유형, 뭐 개념,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역함수와 정적분. 자, y는 fx가 있고요. 그 y는 fx의 역함수. 역함수가 뭐에 대칭인 걸 역함수라고 해? 마이너스. 오케이. yx에 대칭인 그 역함수가 gx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건데 y는 fx가요.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렇죠? y는 fx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쓸 수 있겠고요. 자, 이 파란색이 y는 x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겠죠. 이렇게. 대칭돼. 그래서 이렇게. 자, 요선이 이제 y, gx만 보시면 대칭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 예를 들어서 fx와 gx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 넓이 구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이해했죠? 이 넓이 구할 때 굳이 우리가 이 식에서 이 식을 뺀다면 할 필요 없이 누구? 파란색 선하고 요 흰색 선하고의 넓이 구하면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뭐 그거죠. 우리가 늘 했던 아이디어였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y는 fx하고요. y는 gx라는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거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 넓이는 2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 곡선 사이 넓이 구하셔야죠. 이거 x는. 왜냐면 이 그림에서는 이런 거지. x에서 fx를 뺀 다음에 위에서는 파란색이고 여기 아래 거니까 이거를 뺀 다음에 정적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구하셔야 되겠죠. 요값 알파하고 요값 베타. 이거는 따로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도 어떻게 구하냐? 얘하고의 교점이 아니라 y는 x. 이렇게 했을 때 교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따로 구하시면 되죠. 얘하고 연립하지 마시고요. 얘하고 연립하라고. 그래서 알파 베타 구하시라고. 거기서 얘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적당한 수 이제 잡아볼 텐데요. A서부터 B까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는 것도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보시면 fx에 대한 정석분이고요. 이건 gx에 대한 정석분이죠. 그쵸? gx 자체가 역함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외우고 있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f 입장에서의 함수값의 이유를 들어가시는 거야. 함수값, fa.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여기 꼴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고요. 어떤 식이든. 이거에 대한 뭐? 함수값. 원래 함수 있죠? 원함수. 원함수의 함수값이 적분 구간으로 온다는 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결과가 뭔지는 외우고 계시나요? 외우는 거예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위 끝끼리 곱하는 거야. BFB. 아래 끝끼리 곱하는 거야.
AFA. 그거 빼는 거야. 이렇게 된다. 외우셔야 돼. 매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얘하고 곱하시고요. 얘하고 곱한 다음에 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라고 그냥 납득만 한번 시켜드리면 뭐 이렇다는 거죠. 그냥 그림 뭐 편한 걸로 쓸까? 뭐 이걸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볼까? 그냥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꼭 이 교점에 X좌표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 둘이 만나는 데가 아니어도 돼요. 뭐 다른 데 잡을게요. 이게 내려봐. 이거 뭐 그냥 A라고 잡죠 뭐. 이렇게요. 뭐 이쯤 잡을까? 좀 이렇게 해서 여기 B라고 잡을게요. 됐나요? 동사 뭐 있냐? 이거를 이 앞에 걸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fx에 대해서 fx가 이거잖아.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시면 여러분한테 노란색 너비가 나올 거야. 노란색 너비가 이 녀석이에요. 됐죠? 이거 빨간색으로 쓸까요? 빨간색 넓이가 어디 있는지 그림으로 보자는 거야. GX인데요. FA하고 FB서부터야. FA에서 FB. 그럼 도대체 FA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자, 요 A에서 이렇게 따라가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 이게 뭐야? 이 FA죠. 맞아요? B를 넣었을 때 요 함수값 이게 뭐야? 여기에 FB야. 얘가 이해했지? 근데 FA, FB가 X에 대해 접근할 거거든. 그래서 X축상으로 왔으면 좋겠어, 저게. 그 좌표 셔틀 역할을 파란색이 하는 거죠. 자, 봐봐요. 이 FA가 지금 파란색을 타고 여기로 내려왔어요. 여기가 FA인 거 인정하시나요? 됐죠? 또 이제 이게 뭐야? 파란색 선을 타고 내려와요. 여기보다 여기가 FB인 거야. 됐죠? X축으로 내려보냈어. 그럼 자, FA하고 FB가 어디나 보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FA입니다. 여기가. 그럼 FA에 대해서 이렇게 쓰죠. 요거고요. FB 선 긋겠습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그게 GX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그럼 자, 요런 빨간색 넓이가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빨간색 대칭시키겠습니다. 자, 유선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냐? 이걸 이걸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이 그림과 일치합니다. 지금 보시면 FA서부터 FB까지죠? 그렇죠?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FA서부터 FB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FA서부터 FB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곡선은 실제 이 곡선과 일치하는 곡선이죠. 그래서 이 넓이와 동일해요.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지금 노란색 더하기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아까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렇게 있어요. 내가 색깔 칠해줄게. 자, 노란색 이거고요. 지금 빨간색 우리가 구한 걸 갖다 붙여버렸어요. 빨간색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을 보셨더니 뭐야? 이게 기역자 넓이에요. 그러니까 요 둘의 합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저는 기역자 넓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로 따졌을 때 기역자 넓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기역자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주시면 된단 말이야. 큰 사각형이 지금 보시면 가로 길이가 B, 세로 길이가 FB, BFB입니다. 작은 사각형이 A, FA란 말이지. 그래서 빼는 거란 말이지. 매번 이렇게 그려서 풀지 않아요. 시험 때. 역함수하고의 정적분 나오면 당연히 100%이거든. 이게 아닌 걸 낼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역함수 얘기 나왔어? 두 개 정적분 나와서 그냥 무조건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게 바로 공식을 쓸 수 없는 형태로 주게 돼요.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 정적분의 테크닉 배운 거 있죠. 뭐 평행이동이 대칭이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요 식까지를 니네가 만들어야 돼요. 직접. 식변형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공식 빵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자, F하고 G가 있을 때 이 F를 기준으로 해서 이 B하고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 그림 14-4번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거지. 왜? 자, 봐봐. 그 그림이 안 그릴 테니까 1서부터 5까지 fx, dx를 그려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건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에서 낚으려고 하는 수도 있으니까 1에서부터 4까지가 이게 F1이어야 돼. F1, 1이니 그 그림 봐. 맞지? 이게 4가 F5여야 돼. F5 맞지? 이게 아니면 너네가 식별력을 해야 돼. 그렇게 되게끔. 이 구간 너네가 1과 4로 맞춰주셔야 돼. 그렇게 안 낼 수도 있잖아. 맞춰서 써놓고 나머지 뭐 짜투리 쓰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면 딱 꼴이 맞은 거고요. 이걸 그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위 끝끼리 곱하세요. 아래 끝끼리 곱하세요. 빼시는 거예요. 위 끝끼리 곱한 게 큰 사각형 넓이, 아래 끝끼리 곱한 게 작은 사각형 넓이라는 걸 외우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 19다 이렇게 이거는 철저하게 외워서 주시면 되나? 알지? 이만큼. 맞지? 자, 14-5번부터 이어서 좀 할게요. 개념은 이미 다 설명했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선과 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1번에 보시면, 이거는 계산까지는 안 할게요. 자, 2차함수하고 1차함수를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파트, 넓이 구하는 파트는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리냐의 싸움이에요. 뭐 2차함수 그리시겠죠, 여러분들이? 1차함수 그리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선 사이의 넓이니까, 말로만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X좌표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쪽 X좌표. 자, 여기 펴가지고 구하세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아까도 했지? 이 넓이는 다시 한번 베타 마이너스 알파 9분의 차의 세제곱에다가 6분의 소차의 계수의 절대값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는 거야. 나오나? 자, 그럼 2번이요.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두 선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여기는 0, 1, 2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면,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저 3차 함수. 0, 1,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0과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거네. 아래로 블록 2차로 상상하시면 되죠. 그죠? 아래로 블록 이렇게 되면 2차로 줄 이렇게 만든다고 해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 또 알아야 돼요. 어쨌거나 이 두 선사의 넓이 구하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딱딱을 구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교점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교점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교점 x좌표가 0, 1 이미 그림에서 하나는 보이는데 나머지 하나가 보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연립 방식 해를 구하셔야 돼. y에서 넣어주고 하면 뭐 3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돼요. 3. 자, 식으로만 그냥 표현까지만 해보고 너희들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 넓이는 이 3차 함수에서 아래 있는 거 2차 함수 빼셔야 되기 때문에 3차 함수 있죠. 이거 다 정리하세요. 3차에서 2차 빼주시면 되겠어요.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니, 이건? 와, 쉽긴 한데. 여기서부터 3까지. 2차에서 1차 뺄 거죠? 그쵸? 자, 이제 2차에서 3차 빼야죠. 3차. 그럼 뭐 다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 여기 계산하면 답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지. 자, 넘어가서 14-6번. 자, 직선 하나 하고, 자, 곡선 하나 하고, 자, 이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어우. 자, 넓이 구하시려면, 여기 잘 그려놓으시면 돼요. 제로. 자, x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겠어요. 인수분해 꼴로. 그러면 뭐, x에 0 넣었을 때 y가 0하고 마이너스 2. y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 y축이 2차함수잖아. 2차함수. 근데
1이라는 게 아래로 볼록 같은 느낌? 그게 이제 왼쪽으로 볼록이에요, 이렇게. 이 양식인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 볼록에 이런 느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이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죠. 이게 저 곡선 그림이에요. 2차 함수죠. 자, y는 x-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x는 이렇게 쓰세요. y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쨌거나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 뭐냐? 그럼 x는 0, 마이너스 2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지나요. 그쵸? y가 지금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라는 거지. 자,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y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그럼 x 값도 커져요. 지금. 그래서 y 위로 올라갈수록 x 값이 커진다는 게 오른쪽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앉으세요. 그 그림만 제대로 그리시면 되네요. 이렇게요. 그럼 됐어. 이 선생님 넓이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건데, 뭐 2차하고 1차니까 이 녀석이 우리는 이 녀석의 y좌표고요. 그래서 y좌표 이건 구할 필요 없네요. 어차피 이것 때문에도 연립방식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넣겠죠? 그럼 자, y 플러스 2는 y에 y 플러스 2.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으로 넘길까? y 플러스 2 묶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하고 1 나온단 말이야? y가 1이네. 이렇게 해서 구했으니까 뭐 오른쪽에서 왼쪽 뺀 다음에 정적분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지. 2차니까. 어떻게 하면 돼? 두분의 차. 1에서 얼마? 마이너스 1을 빼. 두분의 차. 그거의 세제곱. 여기다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어차피 y제곱. 앞에 개수 2니까 2. 자, 이게 답일 거야, 이게. 넓이. 그래서 2차하고 1차 이런 넓이 저기 y축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건 없단 말이야. 똑같아. 그래서 차의 세제곱에 6분의 최고차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자, 이제 이번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선 상과 선생님 넓이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원방부터 그려볼까요? 1,1이라니까 얼굴이 1,1 이렇게 찍고, 자, 반지름이 1은 원이죠?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다 그리는 건 아니고요. 우선 다 그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원인데 x가 1 이상만 그리려고 돼 있으니까 1 이상. 자, 이거 노란색 다시 체크할게. 자, 1 이상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 반쪽짜리 이렇게 노란색 곡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자, 얘 그려볼까? 얘 생각해봐. y하고 x가 바뀌었을 뿐이야. 2차 함수인 거야. 자, 2,1이라는 건데 사실 정확하게는 뭐죠? y가 2일 때 x가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을 찍으셔야 되겠죠. 그쵸? y에 2 넣었을 때 x가 1 나오니까. 그래서 1,2니까 2점이죠. 2점이 꼭점이면서 y 앞에 플러스니까 아볼처럼 이게 왼쪽으로 보여. 이게 2 플러스고요. 음수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 됐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빨간색이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교점의 좌표는 무조건 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교점을 하나 알아. y대에 어차피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식을 쓰자면 오른쪽에서 왼쪽 뺀 다음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가 지금 2라는 거 알잖아. y좌표. 그리고 교점에 y좌표가 뭐냐는 거지. 그치? 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하고 연립표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자리에 실제 이거 넣는 거. 이게 아니? 이거 콩체되어 있는 거를 x자리에 넣어주고 전개하시는 거죠. 아니면 적당하게 된 그림상에서 예측해 보셔도 돼요.
x 교정이고요. 이 좌표가 뭘까? 그랬을 때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1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p 1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y에 일렀을 때 x 값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 y에 일러보시면 얼마예요? x는 얼마니? 2 나오나?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이 원방이니까. 그쵸? 2,1인데 2,1이 하니까 여기서 목표점이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시계 목적한 경우 예측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쓰자면 이건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뺀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다음에 정적분하셔야 돼요. 1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정적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노란색은 그냥 파란색은 괜찮아요. 파란색은 어차피 X는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노란색을 또 X는 써야 되죠. 그럼 이거 넘어가고 제곱에다 루트 쓰고 막 그런 거잖아요. 복잡하잖아.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면 돼. 그러니까 원 나오면 어차피 원을 X는 이렇게 써가지고 하라는 표현은 아닐 거라고. 무조건 2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중딩처럼 구하라는 거죠. 중딩처럼 구하라는 얘기는 원 나왔으니까 원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쪼개면 이 4번 아니에요? 그쵸? 4번호. 이 빨간색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요 4번호에서 요거 빼라는 거죠. 여기 흰색. 이거 빼세요.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그쵸? 여기서 4번호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반쯤이 지금 200원이니까 원장님 파이인가? 거기 뭐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겠지 뭐. 거기서 저 흰색을 빼자고. 흰색을 빼는데 뭐 흰색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을 때 이거는 X축에 대해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또 이거를 또 X축에 대해 여기 X축과 이런 넓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 그냥 평행이동에서 갖다 붙이면 되겠어. 얘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보자. 새롭게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같은 경우가 지금 꼭지점이 1,2니까요. 이거를 이쪽 꼭지점 오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1로 오게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또 아래로 한 칸 이렇게 이동시켜 보자는 거야. 얘도 한 칸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 참수가 이렇게 되는 이 참수일 거예요. 파란색 선. 그랬을 때 이 흰색 넓이는 여기를 구하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이 파란색 선이 뭐냐는 거야? 파란색 선이라는 거는 얘를 평행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제 평행이동 시켜보는 거죠. 이 자체를. 평행이동 했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셔도 되겠고. 떠올려야 되겠네. 자,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요. X자리에 X 플러스 1 넣으셔야 되겠고요.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Y자리에 Y 플러스 1 넣어야 된다. 자, 봐봐. Y 플러스 1. 그래서 2 빼는 거니까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1 없애주면 되잖아. X는 이렇게 해서 이거 Y축 방향으로 그냥 잡아서 하지 뭐. 이거 굳이 X축 방향 잡을 필요 없잖아. 그치? 0서부터 1까지 Y축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되죠. 됐나요? 자, 이거요. 자, 여기도 할게요. 자, 어떻게 잡나봐봐. 0서부터 1까지. 이거는 Y 잡는 거야, Y. 그쵸? 자, Y-1 제곱에 대해서 dy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값을 여기다 쓰시면 되겠어요. 답이겠죠. 됐어요? 헷갈리는 것을 물어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원 같은 좀 특이한 거 나오면 항상 그냥 중딩처럼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구할까 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너무 막 우리가 식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 아이디어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할까를 고민해 보시죠. 보시면 두 곡선이 있답니다. 자, 첫 번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곡선이 2차함수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3차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서 1번. 곡선 1번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곡선 2가 2등분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1번에서 보시면 우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차피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자, 봐봐. 개형으로 잠깐 보자면 1번이랑 이런 거죠. 얘는 지금 위로 블록이죠, 1번이. 1번이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3차 함수니까요. 3차 함수 얘기해요. 최고상의 음수죠? 그쵸? 바로 그냥 x축 그리자. 바로 그릴게요, 그냥. 봐봐요. 어차피 이 선과 이 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의 교점이 필요해. 어차피 필요해. 그래서 구할 거예요. 자, 이 녀석 여기다 넣어. 자, x, a x, x 이렇게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길까요? 이렇게. 자, 넘겼다고 생각해? 넘겼어. a-x로 국이 묶겠지, 내가. 여기가 x되고, 마이너스 x는 0이다. 그렇죠? x가 지금 나오기를, a라는 것도 나오고, 이거, 인수분해 지금 0하고 1 어떻게 나오죠?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상태.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얘는 1번 0과 A 0과 A인데 지금 보시면 A가 1보다는 작대요.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만약에 1이 여기 있다고 친다면 A는 뭐 중간쯤에 있다고 할까요? 여기 있다고 하죠. 그래서 0과 A 그치? 위로 불러 여기가 여기 1번 여기 있네 1번. 자, 2번 그릴게요. 2번은 0하고 A인데 0이 중근이잖아. 상상했니?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셨어야 돼? 오케이. 자, 요점하고 0점을 지나는데, 이 중근이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녀석 자체가. 물론, 더 가다 보면 얘가 만날 거예요. 뭐냐면, 이 참수가 이렇게 가겠죠? 얘는 쭉 가다가 따라잡겠죠. 3차니까. 자, 여기 1이. 그쵸?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근데 걔 이렇게 얘기했어. 자, 1번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자, x축하고 그 1번 이 파란색 요 넓이를 누가 3차 함수인 2번이 2등분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요 넓이 S1, 요 넓이 S, 요 넓이 SS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하면 뭐가 2등분하는 거지. 이 식을 어떻게 세우냐는 거야? 이 그림에 대한 거, 결국 그리는 것까지가 어려워요. 그려놓고 나면 뭐 식으로 세우면 되지. 근데 아까 뭐 넓이 같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셔야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넓이가 나는 얘 가운데 얘는 위에 있는 S는 구하기 좀 힘들잖아. 아니, 구할 수는 있는데 2차에서 뭐 3차 빼고 뭐 이런 자체는 피곤하니까 얘 구하는 게 낫죠. 그쵸? 전체 파란색이 요 노란색 하나 그런 거에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식 자체를 했어. 이 파란색 넓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알잖아. 2차니까 A에서 0빼는 A 그거에 세제곱에 6분의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 얼마니? 2래 이렇게 되는 거죠. 파란색 넓이가 거기서 빼겠다는 거지. 아, 빼는 게 아니라 지금 같다는 거죠. 저 노란색 S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A까지죠.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3차 함수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AX의 제곱 전개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거 푸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이거 풀었을 때 나오는 A값 찾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정해 보시는 거야? 뭐 A가 방정식이겠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2번.
자, A 갖고 하는 건데 1번 곡선하고 2번 곡선이 이런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참 그려봐야 되는데 얘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아까는 A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고 얘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자, 그려보겠다고. 자, 1번 그려봐야 되는데 아까처럼 0하고 A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1번이에요. 0하고 A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제 2번을 그리셔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0과 A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근데 0 여기서 접하고 A 여기서 다시 만나게끔 그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까는 1이라는 데도 교점이잖아요. 1. 그쵸? 1이 A보다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의 경우로 그리시는 게 맞는데 얘는 뭐예요? 지금 얘 둘이 0에서도 만나고 1에서도 만나고 A에서도 만나 1이 A보다는 작아. 사이에서 어딘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쵸? 잡아봐. 상상이니? 0에서 어떻게?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사이에서 어떻게? 만나. 그 다음에 다시 뭐? A에서 또 만나는 거지. 봤나? 여기 그냥 그리는 게 중요해. 이 파트는. 못 그리면 뭐 아예 문제고. 요게 이제 입인 거죠.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냐는 게 문제의 답입니다. 사실은. 이 파트는 그리기만 잘하면 돼. 그렇게 만나게 그려놓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봤더니 두 곡선 사이 부분이 넓이가 여기하고 여기. 여기서 두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노란색 넓이가 같대요. 그럼 시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있고. 그쵸, 전체적으로 나야지. 이거 넓이 같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 전체적으로 적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나는 0에서부터 A까지 접근할 거야. 근데 이거 보시면 위에가 2차죠. 그냥 2차에서 뺄게요. 2차에서 3차를 뺐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은 2차가 위에 있고 3차 아래에 있는 게 맞으니까 이건 양수 나오는 게 맞는데 얘는 2차 아래에 있고 3차 위에 있다 보니까 2차에서 뺀 거는 음수 나올 거 아니야. 이 양수하고 음수 나와봐야 어차피 더하면 뭐니까 여기겠지 뭐 이렇게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한 게 얼마나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쵸? 이 식 정리하시면 A관 방정식 나올 거고 풀면 A값 나와요. 답이야. 마무리 계산 방정식 이해가 해? 그렇지? 자, 이어서 이제 14-8번쯤 봐볼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지금 보시면 3차 함수를 줬단 말이야. 이 3차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자, 했을 때, 자, 이 fx하고요, 이 gx하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세 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어.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도형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쪼개서 갈 건지 어디를 정적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구할 수 있는 데도 있는지 뭐 몰라요. 그려보시기 전까지는. 그려봐야 돼. 됐죠? 근데 뭐 역함수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우선은 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역함수까지 구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쵸? 대충 느낌은 오시나요? fx가 어떻게 3차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니?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는 거지? 이 주어진 함수가 뭐일 때? 수투에서 배운 거 있잖아.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인지는 어떻게 알지?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는 거죠. 증가하다 감소하는 첫 번째 기형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몇 번째 기형이야? 이렇게 가는 기형일 거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기형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첫 번째 기형은 역함수 없어. 아예.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뭐 그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는데
우선 yx라는 게 필요하긴 하니까 쭉 한번 yx 그리는 게 좀 빡셀 거야. 이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 쭉 그냥 증가하는 함수를 그릴 거예요. 증가하는 함수. 근데 얘가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저렇게. 그치? yx하고는 어디서 만나는지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역함수하고의 관계는 아니고요. 항상 역함수의 관계를 물어보면 yx하고 얘하고 과연 어디서 만나는 거지?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y자리에 요직에 x 넣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x 넘어왔다.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겠죠. x의 적당한 수? 오케이. 마이너스 1.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뭐 있나 확인 좀 해보면 x제곱 2x 1 이렇게 되면서 허라 x 플러스 1이 뭐야? 세제곱이네 이거.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는데 이게 3중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요 녀석이야. 여기서 3중근이야. 3중근. 저게.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상하셨어요? 3중근이 되는 거? 접하면 3중근이야. 접하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접하는. 이해하니? 여기서 싹 접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fx예요. 됐지? 됐어? 이렇게. 자, 근데 이게 y좌표는 뭔가? 체크해 보시면 y좌표 1인가요? 영렸을 때? 그럼 다시 그려볼게. 이게 맞는데, 일스럽게. 디테일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 뭐 욕을 한 칸 놨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보려고요. 됐죠? 됐어요. 그러면 얘를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긴 한데, 우선 얘 저는 그릴 필요 없어요. y는 얘 그릴게요.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겠죠? 이거 굳이 노란색 아니고 그냥 바로 그리자 그냥.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수직이겠어요. 이렇게. 기울기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됐죠? 그렇죠?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느낌 오시나요? 자, 나 해볼게. fx가 이거지. 파란색이 yx지. 거의 대칭이게끔 그리겠지 내가.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시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gx겠지. 이 gx의 모습이겠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가 도형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거 넓이 구하는 거네. 됐죠? 여기까지 파악하셨으면 돼요. 근데 항상 이런 거 있잖아. yx 이렇게 역함수 얘기 나오면 아까도 아이디어 잡았지. 반쪽만 구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노란색에 이 반쪽만 구하자고. 이렇게. 여기 요 위에 것만 구해서 2배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게. 이렇게. 그렇죠. 따로따로. 그래서 쪼개서 구하는 거야. 중딩처럼. 중딩의 마인드로 돌아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 빨간색 따로 구하자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 이렇게 따로 구하고. 그럼 되는 거지. 이해하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이렇게. 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가 0이고요. 그쵸? 그쵸? 파란색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선과 선 사이 넓이니까 위에 선에서 아래 선 빼시면 돼요. 위에 선이라는 게 저 3차함수죠. 3차함수에서 지금 누구 빼? y는 x 빼야 돼. 그러면 x 빼면 4x가 아니라 3x로 바뀌겠죠. 자, 요거 적분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2배 해주셔야 되겠고. 근데 빨간색은 굳이 이걸 구한 다음에 2배 하려면 이 교점을 또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뭐 구하기 쉽긴 한데 그래서 이거 아니면 어차피 그냥 2배 한 걸 이렇게 그냥 바로 한 방에 때려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직가상각형이니까. 그래서 한 방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밑변 1 높이가 A.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끝. 이게 괜찮아?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냐가 핵심인 거지. 어떤 거? 파란색?
파란색 요거. 요거는 어디서부터? 여기 선과 선 사이의 넓이잖아. 선과 선 사이의 넓이. 요거하고 요게 위에 거잖아. 이게 뭐야? 저 3참수 저게. 이게 뭐고? 마이너스. 그거를 여기 어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적분하면 돼. 둘이 굳이 이게 0에서 안 만나도 되는 거야? 안 만나도 돼.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 두 개 남았네. 자, 10번. 9번 안 했어요. 9번 안 했네? 9번 안 했네. 그래, 9번. 자, 마이너스 3,6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 곡선 3차함수가 있답니다. 3차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접점 중, 그러니까 이거에 접선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 접점 중에서 음의 아닌 x좌표가 q하고 r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려봐야 돼. q하고 r이 어딘지. 이거에 접선이 있고 접점이 q하고 r이다. 이렇게 돼 있네. 자, 했을 때 q에서 r까지의 곡선 부분과 선분 pq, 선분 pr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려봐야 알지. 그죠? 그래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어떻게 되는 거냐?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미분 정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렇게 되네. 됐죠? 인수분해 안 되네? 그쵸? 인수분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두 근이 있긴 있고, 그쵸? 인수분해는 안 되네. 근데 근 두 개 있는 건 확인하죠.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개형이겠어요. 그냥 첫 번째 개형. 이거 그래, 잠깐만 상상 좀 해보자. x축 y축이 필요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x축 y축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그냥 개형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저 이제 3차함수라고 생각해 보고요. 굳이 뭐 극대요소도 필요 없으니까 이런 개형인지 첫 번째 개형인지 알았으면 되는 거고. 자, P란 뭐 마이너스 3,6이 뭐 어딘지 몰라요. 예, 여기 뭐 아무 데나 찍을게요. 뭐 이쯤 찍을까요? P 마이너스 3,6. 6이니까 한 점 위에 떠 있겠죠. 그쵸? 여기서 그은 두 접선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접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접선. 자, 상상해 보시면 접선이 여기 이렇게 해서 접하는, 이것도 접선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됐네? 그치? 그랬을 때 접점에 또 없지? 이렇게 마이너스 3,6이 어딘지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겠죠. 모르겠네. 이게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개 정확하게 그려야 되나? 마이너스 3,6 상관없을 것 같아. 한번 해보죠 뭐. 이 접점이 여기가 Q고요. 여기가 R이라고 하면 되지 뭐. 됐지? 근데 걔가 의미하는 게 지금 그려지나 보자. Q에서부터 R까지의 곡선 부분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 부분과, 그리고 선분 PQ, PR, PQ, PR, PQ, PR, PQ, 요거, PR, 요거. 이렇게 생긴 거네. 나왔네. 그러면 됐어요, 여기.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뭐 이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 구해보셔야 되는데, 이 노란색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스타트 자체에 걸려면 R이든 Q든 무슨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좌표를 알아야지 뭐 쪼개서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구해보자고요. Q하고 R의 좌표를 알려면 어차피 이 파란색 선을 아셔야 돼. 그지? 좀 어려운 문제다. 잘 봐라. 그럼 접선부터 가야죠. 접선.
자, 접선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접점부터 설정하고 가는 거잖아. 이 접점을 우리가 뭐라고 설정할 거냐? 뭐 t, 이렇게 설정하겠죠. 됐어? 그러면 우리 미분한 거, 이거. 미분해서 t는 게 이거 미분한 거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일 거야. 자, 접점에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저 파란색을 설정한 건데 이 파란색 선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 마이너스 3,6을 지나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6을 대입하면 성립할 거라고. 그 마이너스 3,6을 대입했을 때 요 t값, 즉 접점이라는 게 지금 몇 개 나와? 2개 나오니까 t값 2개 나오겠죠. 그쵸? 우선 해보자고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됐죠? y자리에 6 넣을게요. 아유, 전개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우선 3창.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지? 그 다음에 2창 가보자. 2창은 이렇게 곱한 거. 개수만 생각하자. 마구니? 마구. 여기서 이렇게 하면 플러스 10. 그럼 1인데 5 빼니까 이렇게 되네. 2창. 자, 됐죠? 1창이요. 1창은 이렇게 곱하면 개수 30 마이너스 1이니까 29 1 더하니까 30. 자, 상수항 마3 9니까 6. 그럼 6 사라지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2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마이너스 30t 이렇게 되는데, 자, t 값 좀 구해볼까요? t를 묶어버리시면 2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0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 자체가, 자, 이거 인수분해 또 되나? 1, 2에 6, 5, 30, 6, 5 되네? 6, 5, 6, 6, 6, 5 이렇게 하면 되네. 됐죠? 되네요. 이렇게 하면 6이고요. 이렇게 하면 10이니까요. 이 6조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t 플러스 5 2t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다. t 값이니까 0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하나 나오고요. 3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3개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 더 있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6을 내가 대충 여기서 찍어서 그렇잖아. 뭐 이쯤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선도 하나 있겠죠. 이거요? 뭐 이쯤 있다고 치면 이쯤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하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이 아닌 거니까 0하고 3이라는 게 이거죠. 예. 이해해요? t가 0하고 3이라는 게 음이 아니라서 여기가 0콤마네요. 그래서 q가 이 녀석이 접점 좌표 우리가 이거 나왔으니까. 자, 0, 얼마예요? 저 넣으시면 0,9네. 그쵸? r 이건 3,고요. 아유, 3 또 넣어야 되네. 3 여기다 넣어봐. 얼마야? 그냥 보자. 3,-6이래요. 3,-6 이렇게까지 구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 선도 나오는 거죠. 파란색 선. 여기다가 파란색 선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얘하고. 오케이. 자, 이제 구하자. 뭐 필요하면 하지 뭐. 자, 저 노란색 넓이 구하고 싶어요, 지금. 노란색 넓이 그냥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쪼개야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자를까? 이렇게 반. 이렇게 쪼개서. 그럼 이 왼쪽은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죠. 그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고, 여기는 선과 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맞지?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근데 어차피 이 노란색 선이라는 게 3차함수 알고 있는 것이고, 요 선 알아야 되죠, 요거. 뭐 삼각형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고. 요 넓이 구하시려면 요 선 알아야 돼. 그래서 요 선 좀 구해봅니다. 요 아래선. y는. 어차피 접선 설정해 놨고요. t가 3일 때예요. 여기다 t 3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죠? 3 넣어보시면 얼마예요? 이게 얼마지? 17. 마이너스 2인 것 같아. 마이너스 2에다가 x, t에다 3 넣는 거지? 마이너스 3에다가. 자, 요거 자체가 우리가 어차피 여기다 넣었을 때 값이지. 3 넣었을 때 요거 마이육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육. 이렇게 되는 거네. y는 마이너스 2x. 뭐 y는 마이너스 2x네 이게. 됐죠? 이렇게. 자, 빨간색 부분 넓이고 할게요. 자, 인테그랄 정적분하셔야죠. 여기가 지금 라인이 지금 0이죠. 0. 0서부터 3까지. x 보는 거야. x. 0서부터 3까지.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죠. 위에가 이제 3차함수고요. 이 3차함수에서 요 아래 있는 선, 요 마이너스 2x를 빼는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거를 정적분 하시면 되겠죠. 됐다. 그럼 저 빨간색 넓이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구할게요, 이거. 자, 요 빨간색 자체가 밑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y좌표의 차인데, x의 0일 때 y 값을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x의 0 넣으면 얼마? 0이 0,0이니까, 여기는 9에서 0 뺀 거, 요 빨간색 길이가 9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라인이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높이에 해당되는 거는 요 길이가 얼마? 지금 3이지. 여기가 0이니까, 0에서부터 마삼까지니까 3. 여기다 더하기,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9, 높이가 3. 이렇게. 됐죠? 이거 계산하면 답이라는 거야. 됐나? 좀 복잡하네. 잘 보셔야 되겠어요. 됐죠? 자, 이거 가지고 우선 이 조건 하나 가지고 A, B, C를 구해보자고 했거든. 자, 우리가 앞서서 도함수 파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3차함수하고 2차함수하고 접한대요. 그러니까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에 대한 풀이법 기억나시죠? 이 3차함수 그리진 않겠고요. 자, 보세요. 곡선과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한 후에 자, 이 f고 이게 g면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자, f에다 t를 넣나 g에다 t를 넣나 똑같을 것이고 자, f't나 g't 어차피 요 선은 공통접선이니까 자, 각각의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한 게 같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 풀이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즉 여기가 이제 x가 2라는 얘기잖아요. 2,8.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2,8이라는 이야기. 근데 지금 3참수를 그린 건 아니야. 어차피 풀이법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2,8 여기다 2 넣나? 2 넣어? 그러면 뭐야? 8a가 8이다. 이렇게 해서 뭐 a값 벌써 나오고요. 2,8 여기다 넣는 거 4b 2,8 저 위에 점이니까 플러스 c 요게 8이다 라는 거 하나와 자 이거 미분해서 2는 거나 이거 미분해서 2는 거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분하면 3ax제곱이다 3ax제곱인데 x제곱 자리에 2의 제곱 이렇게 된 거 자 이거랑 자 이거 제곱하시면 2bx죠 2bx x자리에 2는 거 똑같을 거란 말이지 요 3개 미수 3개인데 식 3개니까 뭐 벌써 A 나왔고요 여기서 A 여기다 넣으시면 B 나오고 B 넣으면 C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거 그냥 볼게요 자 계산해 보시면 A가 1이라는 거고요 B가 3이라는 거고요 C가 마이너스 4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우리 도함수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 이제부터 이제 적분 활용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봐봐요
이 상태에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보자면 a라는 게 1이라고 나오니까 y는 x 세제곱 얘기하는 거고, 자, 이차함수라는 게 y는 3x제곱 마이너스 4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지. 됐죠? 자, 그려보시죠. 뭐 간단한 그래프들이니까. 자, y는 x 세제곱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이차함수야. 자, 0,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 됐죠? 자, 그럼 됐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교점에 x좌표만 알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연방에, 이 해를 구해보시면 되는데, 적당한 수, 1 넣으면 되나? 마일 넣어야 되나? 마일 넣어야 되네. x 플러스 1이라는 거 인수로 가지고 있고, x 제곱에 1에다 마 4 이렇게 들어간다. 그치? 여기는 4고, 됐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있고요. 여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라는 게 또 중근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오케이. 여기서 2는 그냥 내가 교점인 것처럼 처리했는데 사실은 접하네요. 그쵸? 뭐 접한다는 게 그림이 뭐 지금 다시 그리긴 좀 그렇고 뭐 접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2차가 이게 좀 더 이렇게 되고 얘가 싹 닿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상관없잖아요. 전혀. 여기 2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전 그래프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됐네. 이 빨간색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두 선과 선 사이의 넓이니까 10까지만 쓸게. 그냥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정적분할하고 위에서 아래 거 빼자고. 3차에서 2차를 빼요. 근데 정적분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그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4-11. 좀 시험시험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 종강이 토요일이라 토요일에 진도 나오고 있을 수는 없잖아. 자, 이렇게 있고요.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차함수 위에 점이 있어요. P라고요. 자, 이 P에서 큰 접선이 있어. 그 접선하고요. y는 x제곱이라는 요 포물선하고요. 둘 사이의 넓이. 그 넓이가 최소일 때의 P 좌표를 구해라. 응용 문제고요. 이런 정도의 난이도가 주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11번 정도가 이제 실전에서는 가장 출제율이 높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쉽고요. 이 정도 해보자. 자, 그려볼까요? 뭐 이건 그래프의 싸움이니까. 자, 이 녀석 보시면 0하고 1이죠. 그치? 0과 1을 가르는 거는 이렇게 생긴 위로 블록입니다. 여기 위에 점 P가 있다는 거예요. 뭐 P 아무데나 그려놓을까요? 또 Y는 X제곱도 있어요. Y는 X제곱 이렇게 그리죠.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접선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 자, 요 위로 블록인 거에 아무데나 접점을 잡아봐. P라고 잡았어. 그럼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접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y는 x제곱이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선들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자, 요게 둘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넓이는 이거 얘기해요. 파란색. 자, 이 넓이가 최소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2차하고 1차 사이의 넓이니까 우리 공식 알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이거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뭐 이 양쪽 어차피 교점에 x좌표만 알면 게임 끝나거든. 그래서 이 노란색 우선 구해야지 뭐 연방의 해를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노란색이라는 게 접선이죠. 그래서 접점 그냥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라고 놓는단 말이야. 그럼 접선은 어떻게 되냐? 바로 설정합니다. y는 접선의 교육이 미분해서 t 넣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접선은 x좌표 빼시고요. y좌표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지? 된 거지. 이거야.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냥. 근데 얘가 y는 x제곱하고 이 둘 사이에 뭐야? 교점 구해야 되잖아. 교점 x좌표. 연방할 거야. 여기다 넣었어. 그래서 넘긴다. 넘긴다고 생각해. 이거 전기해서 넘기자. 마이너스 2tx 넘어가면 플러스 2tx. 그 다음은 또 없나? 없네 그냥? 아니구나. 이거 통째로 그냥 이렇게 배분하면 되는,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잠깐만. 여기 넘어가면 2t 마이너스 1에 x 이렇게 하나 남고, 이렇게 한 거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이 또 얼마야? 2t제곱에 t제곱. 넘기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보이시죠? 2t제곱에서 t제곱, t제곱인데 넘어갔어요. 그냥 넘겨서 넘긴 거예요. 그냥. 그럼 몇 t니? 너무 먼 거 하는 것까지 해봐. 사라지네? 그지? t는 사라지고. 상성이라는 게 있나? 없네? 그럼 이게 끝이네? 끝이구나, 이게. 이렇게 되네. 그쵸? 뭐, 없어. 됐어. 이렇게. 그쵸? 이 두 개 연립한 거야, 그냥. 대입해서. 넘겨왔다고. 근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 돼야 안 돼. 2차 방정식인데. 곱해 t제곱. 뭐, 없잖아, 이거. 그럼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이 안 풀려. 그러면 하는 짓이 뭐지? 설정하는 거지, 그냥. 두 근을 알파, 베타.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누구냐고. 연방에 이 녀석, 요 교점의 x좌표, 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죠. 그럼 저 빨간색 넓이라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서 6분의 최고 차이 개수는 얼마인지는 알죠? 1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일 때의 p의 좌표. p의 좌표라는 건 t 갖고 하라는 얘기죠. 지금 t 구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10변형 하셔야죠. 6분의 1에 두 근의 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두 근의 차. a분의 루트 d. 이 공식 기억나시죠? a라는 게 1이죠. 쓸 필요 없고요. 루트 d. 판별식이야. b제곱 마이너스 4시 할까? b제곱 하면 t제곱 그냥 하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나? 에이 복잡해. 자 그럼 이게 8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됐어. 됐다. 이게 뭐니? 이거에 세제곱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냥 쓸게. 6분의. 자 이거 그냥 뭐 세제곱이라고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 그냥. 이거에 그냥 세제곱 이렇게 써 그냥. 근데 뭐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전개하려고 하지 마 그냥. 왜냐면 어차피 이게 2차고 어차피 얘네들 그냥 세제곱하고 6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얘가 채소려면 이게 채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2차 채소일 때는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쵸? 이게 채소일 때 얼마예요? 암산 해보세요. 표준형 고쳐보시면 알죠? 그 얼마냐? 8분의 4, 2분의 4분의 1인가? 4분의 1. 표준형 바꿔보면 되지 뭐. 그지? 8로 이렇게 t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최소 값을 구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뭐 세모 필요 없죠. t가 4분의 1일 때네. 그쵸? 그러니까 좌표 자체가 잘못 구했네? 뭐가 잘못됐네. 뭐 계산 틀렸나 본데? 뭐가 잘못된 거지? 계산 틀렸네? 뭐에서 틀린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어디 잘못 나왔냐?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이게 잘못됐네, 이게. t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거 하면 마이너스 2 t 플러스 아, 여기?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마이너스 2t 플러스 1에. 빼는 거잖아. 잠깐만, 뭐가 잘못된 거지?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잠깐만요. 뭐, 어디서 잘못된 거야, 이거? 있어요? 확실한 포인트가? 잠깐만. 뭐가 잘못 썼는데? 아! 이 EX네요? 아, 미안합니다. 풀이법은 똑같아요. 저 EX로 해야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애초에 문제를 잘못 썼네요. 똑같아요. 풀이법은 똑같으니까. 다시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허무해라, 씨. 미쳤어,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